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가 총 604회가 개최되면서 그중 대면회의가 217회, 서면회의는 387회로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서면회의가 대면회의의 약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대면회의, 서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으로 대면회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해도 될 것 같으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8대 이어서 9대 연임으로 일을 하면서 서면회의, 대면회의 저희는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십니까? 저희한테 대면회의를 하겠다, 서면회의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지적 사항에서 저희가 그 대면회의 활성화가 강조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서면회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이제 행정사무 예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계속 그 지적된 부분이라 저희 과를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대면회의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보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순 사실관계 확인 같은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굳이 대면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사안에 대해서 그 위원회 위원들 출석하셔가지고 대면회의 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총무과의 관리 감독 지원 또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어쨌든 위원회 회의가 그 행정의 투명성과 또 참여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전년도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대면회의 활성화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보다 충실히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그 부단체장, 부시장 공백이 지금 2년 이상 계속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단체장 공백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대리 체계가 즉시 가동되고 있는지 혹은 또 이 부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실질적 의사결정 공백 행정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직무대리는 행정정육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직무대리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 권리와 의무라고 하잖아요. 네.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직무대리로 인해 가지고 시 행정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백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타시는 다 부시장이 있는데 구리시만 지금 없거든요.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예. 그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부단체장직이 1:1 인사교류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다시 한번 그 추진 일정과 중점 협의 사항을 함께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협의가 되면 뭐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되는 즉시 아마 부시장을 그 경기도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그 경기도하고 원활한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네,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부시장 어떤 공석 해소는 단순히 인사행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정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또 공공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은 또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시장은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공무원들도 좀 기대고 또 더 터놓고 다 소통은 하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부모 같은 이런 부시장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빈틈없는 인사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그 2024년 기준으로 구리시 직원 의무교육 그 이수율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직급, 즉 7급이 85%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무교육 이수율이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직급에 대해 어떤 맞춤형 동료나 지원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이수율이 낮은 직급, 뭐 직급이라고 하기보다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필수 교육 이제 시간이 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직원들께서 뭐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교육 이수가 좀 저조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금평이라든가 뭐 금평 정도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꾸준히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4년도 그 경기도 평가에서 교육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단순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이수율 하나만 가지고서는 좀 미흡한 부분, 직급에 따른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한 3위, 5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동료나 지원 방안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독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뭐 뚜렷한 대책, 뭐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교육 이수 시간이 이제 미달한 직원들한테는 개별로 교육 꼭 이수하라고 그 통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교육, 의무교육은 행정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넘어서 시민들에게 그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어떤 토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별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 교육 참여를 그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